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산 무기 체계를 해외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요 무기 체계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무기 체계를 쇼핑을 하는 이제 구매자가 되는 셈이고, 방산 업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고를 때. 그러면 소문이 좋은 곳, 평판이 좋은 곳은 기준이 100% 확인이 안 되더라도, 또 어떨 때는 내 스스로의 기준을 조금 누그러뜨리더라도 그 평판을 쫓아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는 평판이 또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내 마음속에 가진 그 기준을 좀 높여서 좀 까다롭게 물건을 고르기도 하죠. 자, 그런 입장을 해서 봤을 때 보잉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잉하고 엮여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민간 항공은 당연한 이야기고, 보잉 여객기들, 또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F-15, 아파치 헬기, 뭐 치노크 헬기, 그리고 미국의 훈련기 시장에서도 또 우리하고 경쟁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도 최근에 또 변화도 있고. 자,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중요한 관계를 가진 회사인데, 이 보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보잉이라는 게 그 영향력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이라는 미래이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보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최근 걸로. 자, 뭐 보잉 하면 최근에 2018년에서 19년에 걸치면서 보잉 그 737 맥스가 그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인해서 두 건의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한 2년여 이상 동안 재승인을 받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항이 중단됐었죠. 뭐 많이 취소도 되고 주문한 것도. 그래서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잉의 이제 매출 추이인데, 그 사고가 있었던 2018년 말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사고는 2019년 초고, 두 사건이 아마 사고가 세 달 정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출 쭉쭉쭉 빠진 게 보이실 겁니다. 연평균 24% 정도 빠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보잉은 아마 창사 이후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던 그런 회사였어요. 빠졌고, 그게 이제 2020년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손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손해가 우리 돈으로 한 13, 4조 이상 났네요. 그래서 돈이 많이 공공해지기도 했었죠.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120억 달러의 손해가 났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잉이 한창 어려울 때 보잉의 이제 방산 부분하고 그 민간 항공 부분, 뭐 다른 사업도 하지만 민간 항공 부분하고 방산이 이 전체 매출의 보잉 전체 매출 99% 정도를 차지해요. 6대 4 정도인 것 같아요. 민간 항공이 6, 그리고 방산이 4. 그래서 보잉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 3년간은 그 민간 항공 부분에서 매출이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산 부분이 이제 탄탄하게 좀 버팀돌 역할을 해준 그런 게 있어요. 실제 매출도 살짝 늘었지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건 이제 보잉 매출에서 방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18, 19, 22 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이것마저 좀 안 좋아졌다면 보잉이 훨씬 어려웠었겠죠. 예. 자, 그래서 보잉이 지난 한 2, 3년간 상당한 어려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빚을 많이 얻었어요.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고 전까지만 해도 장기 대출액이 약간 10조 원 정도에 있다가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예. 10조 원 정도에서 70조 원 정도로 50조 원 이상 늘었어요. 한 2, 3년 기간 동안에. 그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벌금을 낸 게 한 3조 정도 냈고, 미국 정부에. 그 외에 이제 비행기 항공기 문제로 인해서 결항을 하게 됐죠. 구매한 각국의 항공사들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또 지불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보상 금액만 하더라도 한 30조 원 가까이 지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협력 업체들을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신용 등급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작년 2020년 4월에 보면은 S&P가 보잉의 신용 등급을 BBB-로 한 단계 하향했고, 이게 이제 정크본드 바로입니다. 그리고 같은 S&P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2020년 8월 경우에는 같은 BBB-를 유지했는데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BBB-S도 더 안 좋은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그때마다 이제 보잉이 한참 안 좋을 때죠. 지금은 좀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 10월 10일에 다시 재승인이 됐죠. 미국 FAA에 미 항공 안전국인지요. FAA라고 하죠. 거기서 다시 재승인이 됐고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737 맥스가. 그래서 지금 회사한테 신용 등급이 저 때보다 올라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이런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좀 미쳐요. 미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금년 초 보도 SBS 보도인데 여러분 제가 다룬 적도 있지요. 그 하늘의 지휘소 여기서 그렇게 돼 있는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하죠. 우리 피스아이 4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몇 대 더 산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작년에 예산이 전부 다 없어졌죠. 작년 국회 예산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국내 개발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보면은 보잉은 그 피스아이 추가 도입은 아예 요건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사브가 가능성이 많지 않냐 했는데 우리 군은 한 발 더 나가서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던 것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보잉이 신용 등급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계약의 요건에 맞지 않아서 아예 자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좀 전에 보여드린 거에 BBB-입니다. 그게 작년 말이었으니까 아까 BBB-는 2020년 데이터였거든요. 작년 2021년까지도 국가 간의 계약, 우리의 기준에, 우리나라가 가진 기준에 어떤 회사가 이런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간 안정적으로 존속이 돼야 되는데 존속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신용등급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이제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뭐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가격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벌써 우리나라와 관련된 보잉의 방산 부분에서 일단 한번 충격이 있었죠. 보잉의 현 상황 때문에. 자, 그리고 작년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한 11월 18일에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다시 비행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12월에 비행 허가가 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겠다. 코로나도 이제 코로나 사태도 좀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에 또 부딪히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이게 10월달 신문 기사인데 사실은 작년 내내 지속된 문제인 것 같아요. 보잉 787이라고 737에 못지않게 인기 기종이죠. 이 기종의 조립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자, 미국 당국이 이제는 훨씬 더 꼼꼼하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 보잉이 737 맥스 사건이 발생한 데 있어서 꼭 보잉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 당국의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훨씬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체 처음에는 아마 뒷부분하고 꼬리날개 부분에 조립에 좀 하자. 간격 같은 게 잘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됐어. 결국엔 언론까지 탔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한 100여 대의 787이 배달이 되지 못하고 배송이 되지 못하고 지금 쌓여 있어요. 보잉에. 그 기사입니다. 그 문제를 찾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다 문제의 모든 핵심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태리에서 공급된 그 티타늄 부속이 강도가 부족해서 그랬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이미 판매가 된 지난 한 3년치 정도도 아마 이걸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손해가 지난 분기에 한 5조 원, 5조 원 이상 난 것 같아요. 보잉에 이제 자기들 공시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30조 원 상당의 비행기들이 여기 이제 100여 대, 제가 기억으로는 107대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배달이 못 되고 쌓여 있죠. 그런 이런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올바르고 똑바르게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
물길에 따라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다시 돌아서는 계기가 왔을 때는 금방 따라잡습니다. 사실 보잉도 그런 마음 자세였다면은 금방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보잉의 어떤 기업 문화가 상당히 한참 때 전성기 때보다는 좀 손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보잉이 미래 사업 중에 하나로 우주 사업을 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주 사업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미국하고 뭐 고체 연료 같은 제안을 푼 것이 민간 우주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잉도 그걸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 보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와 같죠. 미국에서 나사 같은 데서 돈을 풀어서 민간 기업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연구비를 주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에다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연구비를 주고 하는 거죠. 그 두 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페이스X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업용 수송 사람들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업용 목적으로 개발하는 게 스페이스X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나사가 두 번째는 나사 요원들 그 관리자들이죠. 를 실어 나르는 프로젝트는 이 보잉이 땄어요. 그래서 보잉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미 유인이나 사람을 싣고 왔다 갔다 하기를 이미 시험 비행을 3번이나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보잉은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위험도가 높으니까 사람을 싣지 않고 무인 상태에서 먼저 했겠죠. 그 무인 상태에서 아직 발사조차를 못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지금 그 보잉이 개발한 그 우주선이에요. 꼭대기 부분이 우주선이고 밑에 부분은 로켓 부분이죠. 추진제 부분인데 저 추진제 부분도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이 같이 합작해서 하는 것이고 저 위에 꼭대기에 달려있는 사람을 싣고 실어 나르는 부분 이게 뭐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 그러는데 우주선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는 보잉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늘어진 걸로 기억해요.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도 그 밸브가 분사구 밸브가 열리지가 않아 가지고 발사조차 못했어요. 문제를 파악하는 동안 이 발사대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발사대에서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보잉이. 나사가 뿔이 날만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보잉의 737 맥스 부분이 발생했던 게 어떤 보잉의 전성기 때 대비해서 조직 문화를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 환영을 받아서 회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조직 문화에 많은 좀 손상이 있었다. 라는 걸 더 확신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자, 그게 다른 방산 분야에도 똑같이 번지는 거죠. 그런 건 전염병이거든요. 조직 문화에서. 자, 이게 보면 이제 KC-46 공중급유기 문제도 이게 또 심각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기사는 2019년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중급유기가 규모가 큰 것은 보잉하고 에어버스 거 있죠. 우리 에어버스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자국산 보잉을 사는 것이죠. 했는데 적어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연기 끝에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다른 많은 이제 미국 방산 지금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그렇죠. 결국 납품이 됐는데 그 납품된 비행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밑에 내용이 뭐냐면은 안에 조립하다만 부속품들하고 또 그 도구들이 실린 채로 배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 연속이나. 그래서 미 공군에서 이거 받을 수 없다 돌려보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이게 KC-46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까지 이제 읽다가 보면은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737 맥스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다. 어떤 필연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보잉의 T7 제가 얼마 전에 다뤘죠. 그 저가 입찰로 들어가서 미 공군의 훈련기 고등 훈련기 프로그램 300에서 500대 정도 하는 것을 이걸 따갔죠. 비행기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 T-52 탈락했는데 그게 작년 10월 정도에 결국은 미 공군이 참다 못해서 ATT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 하에 전술 고등 훈련기를 다시 추가로 주문하겠다. 최소 100대, 최대 400대까지 주문하겠다. 라고 해서 사양을 공지했고 각 회사들한테 연락을 했죠. 이런 사양을 가진 비행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가격은 어떨 것이냐 우리한테 알려다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우리 T-50 카이의 T-50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런 쭉 상황을 봤을 때 그 T7A 문제만을 다룰 때도 많은 문제가 있구나. 거기도 고바등각 문제가 있었어요. 예. 보잉 737 맥스가 사고가 난 게 그렇죠. 비행기를 본인들 상업적인 목적으로 뜯어 고치다 보니까 비행기 기체 자체의 성능은 별로 손을 안 댄 거죠. 뭐 늘리고 뭐 편의성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족하게 된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소프트웨어 오작동, 센서 오작동으로 추락을 2번이나 한 것인데 보잉 T7A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었죠. 고바등각 상태에서 기체가 불안정해지는데 이 문제가 발견되니까 이걸 소프트웨어로 고치려고 했죠. 앞에 이 사건 하나만 그랬으면은 미 공군에서도 그래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앞에 보여드렸었죠. 737 문제, 그 다음 공중 급유기 문제, 나사하고 같이 하는 우주선 문제,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지금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T7A 문제는 보잉에 저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아예 엎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미 공군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잉은 민간 항공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방산 부분도 조직 문화가 해이해졌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태고 미군 당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양치기 소년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크게 해석이 되고 아무리 진실되게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믿어주는 약간 이런 단계에 좀 봉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 이게 보잉 방산 부분 그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하고 엮인 거를 하나하나 볼게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은 AH-64 아파치 헬기 있죠. 원래는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그 예산이 좀 더 삭감됐죠. 2026년이 되면 아마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죠. 왜냐하면 30년대부터는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걸 우리가 안 사게 됐다는 것은 아마 우리 쪽하고는 인연이 없어진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 결정은 작년 12월 달 국회에서 내려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에서 유심히 보잉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군 당국에서.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미 훈련기 사업 보잉 T7A의 문제를 느끼고 미 공군이 다시 사업 공지를 했던 시점이 10월 초에요. 12월 12일 날 우리 아덱 사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 앞뒤로 해서 우리는 보잉의 상황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잉과 관련된 결정들이 상당히 신속하고 냉정하게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아파치 헬기였고 두 번째 케이스가 그 바로 밑에 있죠. 밑에가 조기 경보 통제기예요. 아까 우리가 국산화하기로 했다는 거. 피스아이죠. 특이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잉은 신용 등급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됐어요. 자, 그 신용 등급이 만약 그런 상태가 앞으로 1, 2년 동안 지속된다면은 여기 좀 뒤에 언급될 뭐 치노크를 대신하는 기동 헬기 사업 같은 거 그리고 공중 급유기를 더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후보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하나도 좀 전에 말씀드린 KC-46 그거예요.
이런 사업이 1년 내에 이제 수년 내에 결정이 될 건데 그때까지 보잉의 신용 등급이 회복되지 못하면 저기서 아예 보잉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저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자, 그런 게 있고 치누쿠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이 가격이 600, 700억인데 지금 우리가 배정해 놓은 예산을 봤을 때는 치누쿠의 최신형을 우리가 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죠. 거기에 보잉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상, 느낌, 평판 이런 것도 당연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공개 입찰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배정해 놓은 예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수를 비추어 봤을 때 치누쿠 최신형을 그 대수만큼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F-15를 우리가 개조하는, 성능 개량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59대를 가지고 있는데 4조, 5조 원 정도를 불렀다는 것이고, 일본도 그 정도 비용으로, 대당 비용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개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몇몇 항목을 빼고 했죠. 저거는 일단 우리가 숨죽이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잉의 입장을 납죽받을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보잉은 나쁜 면으로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저거는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 차라리 뭐 KF-21이나 도입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공중급유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 P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대잠 초계기, 해상 초계기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우리한테 납품이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일 오른쪽 밑이 이제 T7A 레드호크라고, 이게 미국 고동훈련기 사업이죠. 2018년에 그 프로젝트를 따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배치를 2024년인데 2년 앞두고 지금 미국 공군이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밌는 이야기 삼아 하나 드리면은, 작년 그 아덱스에서 좀 깜짝 이벤트 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FA-50을 타고 바로 행사장으로 내려서 바로 이제 헬멧을 벗고 일반 모자를 쓰고 와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제 쭉 우리 수출용 기체들을 쭉 늘어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FA-50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본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화면이 청중들을 싹 도는데 카이의 사장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참 여기 앉아 있는 사장이라면, 카이의 사장이라면, 대표이사라면은 정말 마음이 부담스럽겠다. 대통령이 비행기까지 타고 내려와가지고 얼굴에 헬멧 자국까지 남긴 채로 FA-50 많이 팔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인데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카메라가 그 사람 얼굴을 비추는데, 대표이사 얼굴을 비추는데 보니까 밝아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미 공군이 ATT 사업 전술훈련기 공지를 한 것이 10월 초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이미 알고 있었겠죠, 분위기로. 아덱스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즉 아덱스가 개최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T-50이 앞으로 기회가 크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대표이사의 웃는 얼굴이 왜 웃는 얼굴이었는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